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넘으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만 2천 달러 돌파로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가 급증해 오히려 급격한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센티멘트는 소셜미디어 내 강세 심리가 최근 6개월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래들은 묵묵히 매집 중이지만 포모에 휩싸인 개인 자금이 주요 저항선 돌파를 주도할 경우 투기 열풍이 정점에 달한 직후 예기치 못한 급락장이 연출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XRP가 2.12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60%의 확률로 3달러 이상의 대규모 상승을 예고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XRP는 최근 강력한 랠리에 힘입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에서 BNB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는데요. 2025년 11월 중순 이후 출시된 XRP 현물 ETF 상품들이 약 12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유통 물량의 1% 가까이를 흡수하는 등 기관 자금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며 알트코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I 관련 코인이 41.15%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퍼치 펭귄과 봉크는 각각 77%, 또 68% 넘게 급등했습니다. 밈코인 부분도 28.56%의 평균 상승률을 보이며 알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을 주도하는 쌍두막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 정준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드디어 비트코인이 다시 9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과 AI 관련 알트코인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한 주였는데요. 새해 다시금 불장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새해에도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71랩스의 딜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크립토랩스 올해 첫 방송이잖아요. 올해 뭐 계획이나 다짐 같은 게 있나요? 네, 올해 계획은 크립토랩스 시청률도 올라가고 네, 크립토랩스를 보신 시청자분들의 그 잔고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 힘차게 크립토랩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슈 중에서 두 번째 헤드라인부터 짚어볼 텐데요. 리플이 시총 3위에 올라섰다가 지금은 다시 4위로 내려왔죠. 그래도 전문가들은 60% 확률로 3달러 이상 상승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망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시장이 확실히 XRP를 좋게 보는 흐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60%라는 확률은 단순히 이제 특정 기술적 조건으로만 봤을 때라서 시나리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XRP의 수급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XRP 이제 ETF로 약 10억 달러가 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하루 기준 최대 4,800만 달러가 유입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소에 있는 XRP 숫자가 줄어들면서 약 16억 개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난 8년 동안 최저 XRP 보유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단기 매매보다는 투자자들이 이제 직접 콜드 월렛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ETF를 통해서 중장기 보유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 상승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인도 또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과거 고점이었던 3.6달러에서 약 40%만 좀 빠진 지금 가격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센티먼트가 강하게 유지될 경우에 곧 있으면 정고점을 재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염두하셔야 할 게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을 때는 네. 위아래로 이제 유통량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동시에 클 수가 있고 또 유념해야 될 게 XRP는 상위 90개의 지갑이 네.
90개의 이제 지갑을 가진 소수 지갑이 50%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소수가 매도를 할 시에는 스프레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강세 시나리오로 해석을 하되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지지선이라고 하죠. 네. 2.5달러를 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이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나요? 네, 이제 26년 들어서 XRP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XRP 발행 회사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회사로 리플이 좀 변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대표적으로 SEC 소송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거래가 재개됐고 기관 접근성이 회복되면서 작년 말에 이제 ETF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리플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방향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그리고 기업 그냥 금융 인프라 확장인데 약 지금 전 세계 300여 곳에서 이미 리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 네. 유럽의 실제 은행에서는 리플의 그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방향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인데요. RLUSD라는 규제 승인을 받은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기업 자금 관리 그리고 국채나 부동산 같은 RWA죠. 실물 이제 토큰화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관용 원스톱 금융을 이제 스택을 구축하겠다는 이제 사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도 부르는데요. 뭐 기관에서 필요한 커스터디며 아니면 결제, 유동성, 브로커리지 이걸 한 퍼널에 넣어서 한 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확장 전략과 함께 리플이 계속해서 좀 잘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또 최근에 리플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AI 코인이나 밈 코인 같은 이 코인이 이번 상승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섹터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투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마케팅은 가격이죠. 네, 그렇죠. 가격이 두 섹터가 오르다 보니까 밈 코인과 AI 코인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상승을 한 건 맞지만 주도한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AI 코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24년이랑 25년에 이제 가격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말 들어서부터 실제 이제 AI 코인들의 유틸리티가 재평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탈중앙화 GPU 아니면 에이전트 그리고 기업용 AI 인프라 같은 영역에서 실제 제품이랑 로드맵이 concrete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렌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사용 수요가 잡혔고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코인이 이제 미래 이야기보다는 2026년을 바라보는 인프라성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성격 때문에 상승을 한 게 맞고요. 네. 반면 민코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데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건 소셜과 이제 네. 심리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보통 큰 방향성 없이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네.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말 그대로 약간 지루한 장이잖아요. 맞아요.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늘 고위험 그리고 고변동성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밈코인이 가장 활발하게 털을 잡고 있는 솔라나 생태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밈코인이 탄생하고 있고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 대상으로 포모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연말부터.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자면 AI 코인들은 이제 기술과 채택이 이끄는 시장이고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과 바이럴이 이끄는 시장이라서 네. 두 개의 섹터를 좀 분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알트코인 이 랠리가 지속이 좀 가능할지 아니면 단기 과열성으로 좀 끝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뭐 핵심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알트코인 흔히 알트장이라고 하죠. 네. 알트코인 랠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이 알트코인 시장이 오기 위해서 전제로 깔아야 되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지수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체 시장 거래량 중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지수인데 보통 알트장이 오려면 이 비트코인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아, 많이 떨어져야 되네요. 그렇죠. 현재는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58%더라고요. 아, 네. 비트에서 알트로 자금이 순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도미넌스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알트코인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면 비트코인만 독주하는 작년에 그런 장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참고하셔야 할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섹터별 알트코인 랠리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 알트코인의 불장을 보면은 현재 AI처럼 당시의 매크로 투자 센티먼트와 맞아떨어졌던 섹터는 비교적 오래 갔어요.
네, 네.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격이 버텨줬는데 반대로 이제 밈코인 같은 거는 단기 과열 이후 빠른 조정이 항상 그렇죠. 많이 맞아요. 왔었습니다. 그래서 AI 코인은 실제 사용과 채택으로 인해서 지속력이 있는데 밈코인은 소셜 포모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기관 자금이 탑 그 크립토 애들 시총이 높은 그런 알트코인한테만 선택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르는 그런 시야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알트코인 랠리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달려 있고 또 AI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RWA 분야에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고 이자가 붙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 오픈에덴을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i, Jeremy.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픈이덴의 대표님 제레미 응입니다. OpenEden is a fully regulated RWA tokenization platform that's built to tokenize global finance. It allows our partners, such as stablecoin issuers, asset managers, to bring their product or funds on-chain. Seamless, turnkey, regulatory compliant, and transparent. Now, we launched our first product in 2023. It's a tokenized money market fund called T-Bill. It is managed by Bank of New York as the investment manager, and also with Bank of New York serving as the custodian. It is the world's first money market product to have a credit rating. Right now, it is rated AA+ by S&P Global Rating. And earlier this year, we launched USDO, or Open Dollar, which is the world's first regulated yield-bearing stablecoin that is fully backed by tokenized money market fund. And what is unique about USDO is not only the fact that it is fully regulated, it offers yield, but it has a full transparency report that is integrated with Chainlink. So it's the first time in the world you see a stable coin that provides you with real-time proof of reserve. Now, how are we different from our competitors? It's very simple. We've built an end-to-end tokenization platform that is fully regulated from an issuance standpoint, and we own our own technology tech stack that is state-of-the-art. And lastly, we've got a huge experience in integrating our products into both DeFi, CeFi, and creating composability and utility to the products that we brought on. And last but not least, our products are created in a manner that is built with full transparency and security, and for the greatest peace of mind for our investors. Our long-term vision is to tokenize global finance, but without the complexity that comes with it. And that's how we built our platform. Regulated, safe, capital efficient, fully end-to-end. So you can think of us as being the Shopify of RWA tokenization. Now, going forward, there are three things that we're focusing on. And number one is to expand more products. So come January, we'll be launching a new product that we're working together with Bank of New York. We're bringing Bank of New York's short duration high yield bond fund on chain.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you're going to have a high yield credit product that will be rolled out and integrated into the market. We're also working with an asset manager that is majority owned by Falcon X, the world's largest prime broker, to launch a product that generates yield, delta neutral from the crypto market. And the second thing is to drive usage. So not only we want to issue more products for our partners, we want to ensure that these products are being integrated into the crypto world. So one good example is USDO, Open Dollar, is the world's first yield-bearing collateral that is accepted by Binance through their Binance tri-party banking solution, where essentially institutional investors can use USDO, keep it off exchange into a partner custodian such as Safehold,
And Binance will allow them to use that off-exchange collateral to trade on perpetuals and futures on their margin account. So that is a huge breakthrough. And number three, we're going to increase greater scaling, whether is it in terms of DeFi integration or scaling into cross-chain, multi-chain, so that our products can live on as many places as possible in the crypto world. I love the Korean community. I love your passion and I love your enthusiasm. I was in Seoul last month to meet with our community through our event, and I was really overwhelmed by the turnout, and not just the turnout, but the questions that was being asked. It was very clear that people are truly interested in the market, are truly interested in what Open Eden is building, and are truly excited about what we're going to bring to the world in 2026. So all I can say is that thank you for your passion,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I'm definitely going to be back again very soon and to work with you guys. So last but not least, please continue to follow us on X, and I feel very privileged and very happy to be invited to Hankyo TV. 감사합니다. 네, 오픈에덴의 영상 보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토크에 앞서서 RWA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RWA 좀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실까요? 네, RWA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채권,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전자증서로 쪼개서 네.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통 금융으로 비유하면 리츠나 ETF가 있겠죠. 채권 ETF. 네. 그래서 RWA를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한 채를 사긴 부담스러우니까 토큰 하나가 그 건물의 일부 지분을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라서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부담 없이 큰 자선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조각 투자 같은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인 24시간 거래와 정산 속도 빠르게 하는 것까지는 덤입니다. 네. 네, 방금 부동산이랑 채권, 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RWA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자산은 뭔가요? 네, 제가 예시로 방금 부동산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RWA에서 가장 많이 자산화되고 있는 그 전통 금융은 채권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채권형 자산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 대출 같은 사모 신용 대출입니다. 이걸 이제 기업이 은행 대신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주는 형태죠. 이걸 블록체인 위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가 온도 파이낸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을 토큰화한 자산 규모가 17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공공 국채가 있습니다. 블랙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블랙락에서 MMF를 만들어서 비들 펀드라고 약 70억 자산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이랑 그리고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으로 있고 뒤따라오는 게 부동산, 금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부동산이랑 금도 있는데 왜 하필 채권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로는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명확합니다.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조금 내려오는 국면이지만 사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4%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JP모건도 이제 26년 미국 10년물 국채를 약 4.35%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디파이처럼 이제 리스크가 있는 스테이킹 상품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네. 이자를 주지 않는 그냥 기본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단순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 국채 기반 RWA를 통해서 이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약 50억 달러 규모였는데 25년에는 지금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오, 네. 전문가들은 이제 30년까지 약 4조 원 달러, 4조 달러까지 오.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 전통 금융권과 제도권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선이 바뀌었나요? 네, 확실히 달라졌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수라고 표현했던 분이 계시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24년에 25년을 기점으로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게 가장 토큰화해서 170억 달러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제 블랙락 이후로 피델리티 그리고 시리 그리고 JP 모건도 토큰화하는 파일럿 플랫폼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뭐 연기금, 보험사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설문을 돌려봤는데 25년 기준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약 7%만 네. 가상자산이었는데 네. 향후 3년 안에 이 수치를 16%까지 확대하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2배 넘게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는 이제 규제들도 좀 많이 풀리는 것도 있는데 뭐 지니어스 액트도 많이 언급을 드렸고 이제 네. 미카 규제도 있고 유럽에 그래서 25년 말에 약 70%의 전 세계 관할권이 이제 RWA 규제 틀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 올라가는 이제 시각적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좀 들으니까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혔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픈헤드는 RWA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싱가포르 기반을 둔 RW 회사인데요. 이 팀은 부동산, 금 이런 다른 자산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채권 하나만, 채권만요? 네, 네. 채권 하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쉬운 자산부터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오픈이덴의 핵심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미국의 단기 국채를 토큰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채 토큰의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달러 토큰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은 오픈헤덴에서 이 두 개의 단계를 통해서 미국 단기 채권이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투자자분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금이 운용되는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서 네. 오픈이덴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친합니다. 그럼 오픈이덴은 이 모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 실물 국채 규모에 상응하는 국채 토큰인 T빌을 발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 T빌 토큰을 담보로 오픈이든 USDO라는 1달러에 수렴을 하는 토큰을 냅니다. 좀 어렵죠?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네, 한데요. 두 가지가 한데 결국 골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네. USDO는 뭐 USDT나 USDC처럼 단순히 1달러에 묶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뒤에 실제 미국 국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오픈이덴은 실물 국채를 단기 국채를 깔고 있고 이거를 블록체인에 활용해서 국채를 토큰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안정 장치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RWA를 통해서 구현해서 투자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오픈헤드에 예치하고 국채가 이자에 반영되어서 보유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 USDO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USDO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더 많은 국채 가치가 뒤에 깔려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큰화 국제 펀드와 이자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를 만들었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잖아요. 저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인데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미국 국채를 사서 이자를 나눠준다. 이게 과연 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투자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오픈이덴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전통 네. 금융급의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단기 미 국채를 매입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네. 꼭 규제된 펀드 구조 안에서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아예 참여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인가받은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모펀드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국채 수익을 이게 받는 단계에서는 네. 국채를 직접 사고 관리하는 건 펀드가 맞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그 결과물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토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은 오픈이덴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아서 네네. 아쉽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1분 안에 좀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사실 이제 RWA는 이제 누가 봐도 네. 절차도 복잡하고 장벽도 많았던 이런 디지털 금융을 이제 잇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규제 친화적이고 실사용 중심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10년 뒤에는 수조 달러의 규모 자산이 이제 RWA에 이제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 핵심이 RWA라는 걸 오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압축해서 설명 잘 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RWA와 오픈헤덴을 통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접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채 토큰화와 이자 붙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혁신적인 시도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딜러님 오늘도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1월 14일 오후 1시까지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모두 활기찬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XRP와 또 약진과 AI, 밈코인의 상승은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욱더 다채로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